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각 대학 총장들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학종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중반부, 후반부에는 왜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주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그 주된 단어가 컨설팅이거든요. 학종 컨설팅.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원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방향이나 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목표나 이런 어떤 마인드, 아니면 또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이미 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상태에서 CEO가 혹은 경영진이 그 방향을 잘 모를 때 그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오랜 경험을 쌓은 그런 어떤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다시 말하면 멘토링을 들어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이 기업은 그걸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투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두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계속 앞으로 갈 때 방향 설정이 못해서. 근데 우리 학종의 컨설팅이라는 것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고교 총장들, 대학 총장들이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관계와 퍼센트테이지, 어떤 수능의 어떤 앞으로 이제 미만으로, 몇 프로 미만으로 줄어들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왜 컨설팅이 학생부 종합전형한테 맞지 않는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에서 조금 제가 초과하면 20분 안짝으로 강연이 시작될 것 같아요.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자, 보이시죠? 자, 이걸 끄적내서 기사가 나온 걸 좀 잠깐 같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 더 중앙 사회면에 대학 총장들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종 늘릴 것, 수능 30% 미만, 이렇게 해서 6월 26일, 12월 5일 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나요? 제가 항상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과 평가,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학생들의 생계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대학에서 뽑는, 그래서 제가 연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그래서 2023학년도 이후에 유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요소와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2023학년도 이후에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소, 그 안내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고교학점제를 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걸 시행하는 학교의 입장.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나요? 답은 아직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고2, 고3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면 생계부가 어때요? 절대평가 있지요. 진로 선택 과목 있지요. 또 우리가 몇몇 학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심화 선택 과목까지, 전문 과목까지 하는 학교들도 지금 있어요. 일반 인문계, 일반고에서 뭐 국제학교나 이런 학교를 우선 외국인 학교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조금 다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시작이 이미 되고 있는 중이죠.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 지금 생기부를 보시면 또 제가 지금 계속 의대, 그다음에 또 이제 경영학과 이렇게 지금 학교를 합격한 우리 지금 민설권 대학의 내신 2.5점 미만에서 생계부를 잘 우리가 해서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의 실제 합격 생계부를 제가 공개를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지금 릴레이 연재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도 또 말미에 또 걸어 놓을 테니까 의대 합격한 일반고 학생의 생계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나요? 고교학점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종 늘릴 것, 수능 30% 미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고교학점제는 정확하게 2024년, 2025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나요?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좀 이렇게 해서 내어서 읽어보고요. 또 다른 매체의 어떤 기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수능보다 학종 확대할 것. 왜 그럴까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베이스가 되는, 제가 이제 입학사원관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여태까지 15년, 16년 계속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매년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원관제 문제점, 뭐 법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는 문제점을 제쳐두고라도 우선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만 있지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컨텐츠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고만 하는 제도만 있지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성장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죠.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름아름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운다는 의미가 사실 컨설팅하고 좀 달라요. 그 말을 제가 말씀을 중간 부분에 드리고 싶은 거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부가 갖고 그 생계부에 뭐 세특이 됐던 자동봉진이 됐던 본인이 진로를 찾아가는 그 역량에 대한 과정을 컨텐츠, 다시 말하면 이야기, 다시 말하면 말과, 다시 말하면 문자로 생계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이 학생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본인 의대면 의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자기가 어떤 뭐 간호과면 간호과에 대한 여러 학과에 대한 진로를 찾아가는, 내년부터 이제 전공 적합성이 올해까지는 살아있지만 내년에는 그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고3에 와서 생계부는 어떻든 뭐 많이 문구가 채워져 있고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또 이건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카페에 들어가 보거나 일반적인 지금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과연 이걸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하나 딱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퀘스천이. 그런데 너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의대를 가고자 하고 간호과를 가고자 하고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대학의 학과가 어디고, 두 번째, 너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데 어떤 너는 생각으로 어떤 그 의사도 무슨 과, 뭐 정형외과 의사, 법의학과, 그다음에 신경정신과, 소아과, 정형외과 많죠. 응급의학과, 어떤 과를 너는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종이 잘 준비가 된 학생들은 대답을 해요. 아,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의예과를 가고자 생각 중이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뭐 성균관대학교 생각 중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어떤 제가 생각 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생계부를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느 대학을 지금 이 점수, 지금 이 생계부로 어느 대학을 갈지 모르겠고요. 제가 뭐 간호과를 가더라도 의대를 가더라도 어느 저는 생각으로 이거를 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그럼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생계부를 다 해온 걸 갖고 와서 이제 지금 기말고사 이제 시작해서 끝나가는 시점에 어디 뭐 잘하는 데를 대기업에서 이제 주로 많이 마케팅을 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그 대기업 컨설팅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꼭 대기업이라고 해서 혹은 뭐 작은 어떤 학원이라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컨설팅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릴 테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고3 6월달, 7월달에 가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몇십만 원 하는 컨설팅부터 가가지고 한번 받아봐. 근데 이 컨설팅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생계부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평가 방법, 지금까지는 2000 몇 년까지 17년에 나온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올해까지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2021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나온 걸 갖고 바뀌어서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큰 게 제가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뀐다. 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요 말미에 지금 평가에서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 그걸 제가 걸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규칙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고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로거든요. 그 진로에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자 했을 때 왜 어떤 의사가 되고자 하는지 그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로드맵을 짜서 그것이 자동봉진과 세육 특상의 문구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스텝을 밟으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연관성을 갖고 세특이면 세특, 자동봉짐은 자동봉짐, 연관성을 갖고 이것이 이 학생이 정말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성장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와 생계부가 없는 비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과 검정고시 혹은 인가된 국제학교라고 해도 특성상 생계부를 한국식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학교, 외국인 학교 이런 학교들은 그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지금 평가 항목과 요소에 맞춰서 돼 있어야 돼. 근데 먼저 그런 것이 잘 돼 있으면 6월 달에 와도 고3 때 와도 그걸 지적해서 찝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생계부를 채워서 문구만 뭐 좀 많고 장수만 많으면 내가 잘 생계부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한 번 받으러 고3 때 왔어. 그러면은 이 학생이 다 단점 물론 보이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바꿔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아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굉장히 뭐 경험도 많고 한다고 쳐도 그 지금 생계부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냐? 판에 박힌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또 이 학생들 지금 대부분의 이 지금 컨설팅이라는 걸 받는다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딱 한 번 그 컨설팅을 받아서 대부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입결이라는 게 있고 내신이라는 게 있고 점수가 내신이 70에 비교과가 30 정도 들어가는 전형이잖아요. 뭐 지역 추천 전형, 뭐 학교장 추천 전형 다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비교과를 우선 제외하더라도 그 내신을 갖고 쭉 이렇게 입결, 입학 결과를 놓고 보면 아, 요 정도 내신 이렇게 해서 요 학교는 작년에 어디를 보낼 거니까 그거는 계산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거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 이미 다 수치로 나타나는 계산. 그러니까는 그걸 딱 배치표를 놓고 여기서 요 정도 학교, 근데 여기서 갈 때는 요거는 논술 전형도 한번 써보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뭐 안전하게 거기에 맞게 된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더 유리하게 하는 뭘 더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인의 낮은 내신을 커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내신보다는 자기가 한 거보다는 더 좋은 데를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한 거보다 낮은 데를 가기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자,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학생부 교과는 종합이요? 종합은 눈에 보이는 점수가 아니에요. 종합은 이 학생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프로세스,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서 어떻게 이 학생의 의대를 가고 경영학과를 가고 교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 학생만의 독특하고 이 학생만의 관점이 뭐가 있는가 이걸 갖고 마지막 9가지 나는 게 1차 서류, 2차가 면접이거든요. 이 한 번 딱 6월 달에 생계부도 지금 어떻게 잘 기준도 만들어 있지 않은 생계부를 갖고 학종 컨설팅을 말씀드렸죠. 컨설팅 한다는 데를 학종을 거기다가 잠깐 뭐 아무리 많이 만난다고 해도 하루 종일 그 학생하고 만나고 있지는 않죠. 그럼 한 시간을 정하겠죠. 1시간, 2시간 뭐 만난다고 해도 잠깐 만나서 그 학생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이 컨설팅 한다는 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학생을 100%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들을. 제가 하는 일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키는 전문 강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런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컨텐츠들, 프로젝트들, 진로에 대한 얘기들, 생계부는 어떻게 쓰면 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거는 배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생이 생계부가 인생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의대를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계속 지금 이렇게 비대면 또 대면으로 학생들 전반적인 그 생계부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물론 한 번, 두 번 갖고는 전반적인 내용을 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 설명을 하는 또 강연회를 하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요하거든요. 많이 쓴 것 같아도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평가 요소 항목에 반영이 되는 그런 문구들,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컨설팅을 통해서 남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나의 어떤 걸 통해서 그것도 그 컨설팅이 굉장히 나를 잘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 그것도 대량으로 대기업에서 기계 뽑아내듯이 몇십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한 번 받는 컨설팅에서 어떻게 완전히 내 자신이 그것에 동화가 돼서 내가 그렇게 관찰이 돼서 할 수가 있겠어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선생님하고 그 세특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견을 나눌 때도 이 문구 하나하나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렇게 써주시면 좋지만 또 그거는 타인 입장에서 교과목 세특사항 같은 경우도 교과목 교사들의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전략으로 대학을 가고 싶고 이런 문구를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에 잘 나가서 자기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보여드리고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의대 보냈던 그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내신이 의대 갈 만큼의 물론 공부를 잘했어요. 뭐 3등급, 4등급 이런 내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대 갈 만큼의 내신이 안 나와서 1학년 때 그 의대를 학생을 준비하면서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정도 내신이 네가 어떻게 의대를 가냐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학생은 1학년 때 잘 자기 자신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성적 올리겠습니다. 제발 제 꿈이 이거니까 제가 한 프로젝트대로 이런 방향으로 세특을 좀 선생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학생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2학년, 3학년 때 기하급수적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의대가 갑니다. 의대는 성적만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지만 성적도 어느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 학생 그 생계부도 의대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 제가 지금 연재하는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처음에 1학년 때는 투웨이 방법 의대를 못 가면 어떡하냐 성적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한 거는 생명공학까지 같이 넣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든 그것이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오르고 탄력을 받아서 의대에 가는 거죠. 자, 고교학점제가 도입하면 왜 수능보다 학종이 학교될 것 같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연결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교학점제는 학종을 베이스로 하는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게요. 고교학점제 도입 시 어느 입시 전형을 확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총장이 학생부 종합전형 52명 57.8%라고 대답했다. 학생부 지금 종합전형 얘기예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컨설팅하는 대한민국의 학종 수시는 대부분 다 컨설팅하고 연결돼 있죠. 딱 떠오르면 컨설팅인데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컨설팅 갖고는 앞으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내 자식 살아가는 내 어떤 자녀들이 한 번 어떤 1시간, 2시간, 많게 하면 2시간 뭐 그 전체 2년 반의 그 아이의 어떤 인생이 생계부는 인생이거든요. 누군가의 2년, 3년, 2년 반의 그 인생이 1시간, 2시간으로 그렇게 잘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해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도입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까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컨설팅 시장에서 학생부 그러면 교과전형을 컨설팅하는 데가 많아요. 종합전형은 사실 컨설팅하기가 힘들고 한 번 컨설팅해서 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의 그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부 안에.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는 1학년 때부터 노드맵을 세워서 쭉 관리를 해나가서 학생이 하는 법을 배워서 본인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전형이고 저는 그걸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래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입결에 대한 컨설팅 이건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컨설팅은
누구나 다 배치표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그 어떤 비교과에 대한 어떤 감은 있어야겠지만 그건 별로 그렇게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갖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이라고 같이 그렇게 얼버무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걸 받은 사람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 교과전 다 혼자 가서 얘기하니까 컨설팅 한번 받고는 굉장히 뭐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림으로 공사한 집을 팔아서 날림으로 집 샀더니 싸게 샀더니 의미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의미의 파악이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잘 거기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방법 하나 때문에 외면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싫어 그러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정말 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읽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생활기록부 학생부만 평가에서 2, 4배를 뽑은 뒤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답한 사람은 19명, 21.1%였으며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답한 총장은 13명, 14.4%의 4장 적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하겠다. 자, 고교학점제 도입 시 어느 입시 전형을 확대할 것인가? 학생부 종합전형 5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능 위주 전형이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적정한다 보는가라는 질문이 과반이 넘은 48명이 총장이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수능하고는 연관성이 좀 적어요. 고교학점제 교육은 마치 IB 교육처럼 생각을 꺼내주고 자기 가치관을 찾아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3 준비할 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진로.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까? 나를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 그렇지만 그게 늦었고 그걸 못 갔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 상황을 잘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컨설팅으로 되겠어요? 이건 아이가 직접 그 하는 방법을 배워서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하는 컨설팅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 그걸 빨리빨리 기계 잡듯이 잡아서 한 번에서 빨리빨리 그걸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컨설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하나를 길러서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고 진로를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물건 뽑아내듯이 컨베이어 벨트에 공장에 아이 탁탁탁 채워서 물건 뽑아낼 수 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그 아이한테 애정을 갖고 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눈을 뜰 수 있게 가르쳐주는 거가 교육의 입장이라는 거죠. 절대로 대기업의 컨베이어 벨트 안에 아이들을 채워서 그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처음에 이걸 지금 15년, 16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왜 저도 그거를 빨리빨리 그냥 사람만 받아서 손님만 받아서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제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얘기를 해도 그 방법이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하나하나를 시간을 많이 갖고 천천히 이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 국제학교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자사고가 됐던 검정고시가 됐던 그 학생을 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지도를 하고 프로젝트도 지도하고 진로도 지도하고 세특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어떤 그 생계부가 없으면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한 것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제 지도를 받은 학생이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깨쳐서 계속 본인의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갖고 하면 나중에 다시 뭐 면접을 어디 학원에 가서 뭐 몇 달간 준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직접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자기주도적인 거예요. 그 사항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요소에서 그렇게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학생은 거기서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6월 달에 가서 컨설팅 한번 받는다고 교과전형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되겠죠. 그리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기사는 또 어떤가? 자, 대학 총장도 60%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늘리겠다 그랬죠. 자, 이거 좀 집어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는 쪽으로 대입전형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기업 학예대학 총장 세미나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5% 52명이 고교학점제 도입 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면에 깔리는 게 이미 학생들의 그 생계부를 보면 2년 전 생계부와 달라요.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다 생계부를 또 다 평가를 해드리니까 알고 계시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2.1%, 19명.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대학 수학 시험 능력 전형은 확대는 13명, 15.1%에 그쳤다. 이거는 학생부 교과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고교학점제 도입시 수능을 비롯한 대입 전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데 총장도 대체로 공감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서술형 수능,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흐름을 타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내가 대학을 우리 아이를 보내야겠다.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특히나 좋은 대학에 우리 아이의 여기서 좋다는 것은 우리 아이의 인생의 행복이 정말로 잘 구현될 수 있고 아이가 즐겨서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학과를 가는 거. 이 포트폴리오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유를 보냈는데 왜 영유를 보냈는지 몰라. 그 영어만 잘했으면 좋겠대. 내가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왜 그냥 그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아요. 다 좋은데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조각조각 된 것을 퍼즐을 맞춰서 대입으로 연결시키기까지가 이미 우리가 뭐 G8, G7,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 이때 킨더 때 이때 사실은 다 그 조각에 대한 것들이 큰 목표는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설정돼 있고 가다가 이것이 터닝되거나 고쳐질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아예 없는 것과 다시 말하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국내 대학을 생각한다면 해외 아이비리그와 국내 대학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같이 갖고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 국내로 돌아올까? 그리고 3년 특례, 12년 특례에 굉장히 해외부에서 심취되어 있는데 이 특례가 뽑는 그 비율은 1% 미만이라는 거 제가 다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 지금 시대는 정말 아이비에서 원하는 그렇다고 아이비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갖고 내 생각이 입시에 맞게 성장이 되고 거기서 독창적인 내가 성장이 돼서 입시에서 원하는 것이 아이한테 적용이 돼서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금 중요한 능력이고 예전에는 그게 수능이었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이제 입시는 15년, 16년, 17년, 18년을 거치면서 계속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남이 시키는 것만 조용히 앉아서 남의 관점만 잘 푸는 그게 아니라 내 주장도 갖고 타인도 이해하고 남의 것을 내 것에 끌어서 융합을 시켜서 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박사과정에서 원하는 논문 쓸 때 원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물론 뭐 박사나 석사과정처럼 전문적인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능력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아이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지금 바뀌는 그것이 뭐 나중에 뭐 바칼로니아로 바뀌던 그것이 저수령 수능으로 바뀌던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미리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는 걸 잘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시에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걸 갖고 달려와서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한 방법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 있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계속 3년 특례, 12년 특례만 바라보는 분들한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쉽게 말하면. 또 굉장히 많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입시를 하다 보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고 또 실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이런 경험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조언을 드려도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때 깨닫는 거죠. 그때 내가 저걸 했으면.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현재 입시의 현재 트렌드에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수능이 앞으로 사라지고 수능이 적어진다면 수능의 어떤 그 퍼센트가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갖고 가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감각심을 갖고 딱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한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더 읽어볼게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이수 학점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고급계에서 수능 비중이 커질 경우 이 같은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지고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래서 수능보다는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고교학점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 도입 시 정시 모집 적정 비중에 대해서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다. 수도권 대학 총장은 28%가 정시 비중이 3, 40%는 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비수도권은 그보다 낮은 2, 30%의 비중이 수능으로서는 더 적당하다. 보는 총장이 32.7%. 지역과 비지역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울과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원활하게 지금 무슨 어떤 이런 그 루머나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가장 잘 됐을 때가 저는 사실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올라왔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지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커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오히려 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보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그 교사 선생님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엇갈리는데 제가 본 거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발전이 되면 지방에서 많이 학생들이 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공유를 중단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그 관건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가 미리 조금 더 앞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앞선 부분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혹은 일회성 컨설팅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은 그게 돼요. 수능은 점수가 나오면 점수표를 갖고 그거하고 대학에 가는 거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갈까요는 수능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이걸 하면서 이미 내가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 갈 수 있을까요를 많이 컨설팅을 이미 사실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에서 벗어난 생기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빗나가기 전에 하다못해 귀찮으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시면 제 유튜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찾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고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가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교학점제가 지금 사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더 많이 늘어날 뿐인데 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냥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우리가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 해내야 됩니다. 거기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사실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프로젝트나 세미나 시간에 항상 번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학생 관찰을 어떻게 나가냐? 자기 주도적인 부분으로 보이지 않겠죠. 물론 이제 수능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수능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어느 능력을 잡아서 키워줄까는 여러분들이 고민,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 그리고 계속 의과 뭐 서울대 뭐 경영학과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생계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큰데 가서 컨설팅 한번 받으시는 건 마음의 위안이에요. 거기선 절대 근본적인 걸 안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자기 이름도 대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 익명으로 가르치고 무슨 저기 네임으로 가르치는 걸 제가 아는데 저는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건 저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 지금 9월달 입시인데 7월달에 와서 이걸 해라? 그거는 제가 초년 때는 어려운 마음에 안 된 마음에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한테 와서 잘해서 진검승부해서 열심히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잘 준비해서 의대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우리 국제학교 또 일반고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저하고 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